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준석 j-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진단부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워낙 화두인데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 봐오신 우리 고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과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에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네. 그때는? 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내 집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죠. 부담이 되기는 되죠. 그렇죠. 예, 이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될 사람들이 고민인데 IMF 직후에도 금리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10%가 넘었었거든요. 살인적인 금리는. 그렇죠. 그때도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하고의 연관관계를 좀 보면은 규제가 없을 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는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이라든가 이 이제 세 개의 이 규제로 지금 묶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DSR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못 받는 건 대출. 그렇죠. 원래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만 기존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한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정말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5%를 넘어서 6%, 7%대에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또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이자 부담의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못 낸다라고 하면은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있겠죠. 부동산 시장에는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존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자금 계획 잘 세우고 이자 원리금 상환 금액도 잘 좀 계산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은행원으로 오랜 기간 사셨으니까 이 변동금리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좀 무리해서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입니까? 갈아타려고 해도 DSR 때문에 못 갈아타는 새로 경우가 신규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 네, 경우가 신규 있죠? 대출이. 그리고 또 15억 원이 넘는 건 아예 대출 자체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고 싶어도 못 갈아타는 이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규제가 없었을 때는 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고정해서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은행만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세종이나 대구가 집값 하락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현상이 서울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보십니까?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은 우리 집 옆에 미분양이 나와야 돼요. 미분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는 49채.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나 다 미분양 났었거든요. 또 잠실의 엘스라든가 리센츠라든가 트리즘이라든가 레이크 팰리스라든가 파크리오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미분양이 났었는데 그럼 집값이 당시에 안 올랐잖아요. 대구는 수급에 있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거든요. 네. 규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세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은 일자리가 있는 데잖아요. 또 주변 지역에 이제 오송오창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도시를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 세종이 워낙 신도시고, 또 교육이라든가 워낙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그런 도시에서 세종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 중에 하나가 세종이에요. 그래요? 인천이에요. 경기도예요. 서울은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이 줄어드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 밀려나는 거죠. 경기도로 밀려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경기도로 갔던 분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구는 이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세종은 반등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튼튼하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랑 세종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북 쪽에 그 네. 미아동 이쪽에 분양하는 게 좀 미계약이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네, 네. 요게 얼마나 의미를 해야 되느냐, 요게 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하고 이제 안 맞는 층들이 나오거나 또 작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뭐 이렇더라고. 왜냐하면 9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넣고 보자 했는데 덜컥 됐는데 이게 안 맞다라고 해서 미계약분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부의 미계약분이 있어서 가격 떨어지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DSR은 좀 안 풀고 생애 최초 기준으로만 LTV 한 80%까지 좀 해주겠다, 이런 게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나 봐요. 네네. 좀 인수위 생각은 좀 어떠실지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시장에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LTV를 넓혀준다라고 해서 DSR이 안 되면은 그렇죠. LTV가 나와도 대출은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내 집 마련하는데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조금 보완 및 뭐 반등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새 정부 들어서 이런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질 때 재건축 시장 전반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규제를 해도 완화를 해도 가격은 올라요. 왜냐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인께서 네. 250만 호 공급한다라고 했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숫자가 옹 기자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70만 호 170만 정도, 호 정도. 예, 되는데 지금 250만 호면은 어느 정도 크긴지 아세요? 여의도가 100만 평으로 보면은 네. 590만 평이 분당이거든요. 10만 가구예요. 분당 10만 가구예요? 네, 그거밖에 10만, 안 돼요? 네, 10만 가구.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완화를 해도 가격은 우상향인데 자, 이 시장을 어떻게 갈 거냐. 그렇다라고 해서 규제를 안 풀고 계속 갈 거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규제를 안 풀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은 다주택자의 단기 공급만 해가지고는 시장의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를 해서 낼 수 있는 물량은 한 그렇죠. 정도다. 여기에다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격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은 발표한다라고 해서 내일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 공급은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중장기 돼야지만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장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규제를 안 풀면은 공급은 언제 할 거냐는 얘기죠.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안 되면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우리는 규제 속에서 살면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는 가격이 올라갈 걸 감안하고라도 규제를 풀어내야 된다라요. 그래야지만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침 이제 올해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연한 30년이 돌아오는 그런 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분당의 대형 평수 오랫동안 가격이 눌려 있었는데 뭐 몇 억이 뛰어가지고 20몇 억이 거래도 되고 뭐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이 워낙 이제 많은 가구수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대표님 보시기에 좀 어떤 식의 접근이 좀 유효한지 좀 궁금합니다. 규제를 서서히 풀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리모델링은 주택 공급이 안 늘어요. 그렇죠.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를 하나 예산을 들여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시에 재건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주택 공급이나 또 그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데 훨씬 더 이롭다라는 거예요. 또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기존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금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규제하고 있던 정밀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빨리 신규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규제 걷어내지 않아도 지난 5년 동안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 만약에 재건축을 산 사람들이 네.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는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구는 지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급의 불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임대차 3법이 뭔 필요 있어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가 뭐 양도세 내고 싶어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공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분명히 떨어지고 지금 재건축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산상의 자본 손실을 분명히 감수해야 된다. 그렇군요. 자, 이런 시그널을 본인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정부에서는 다른 규제를 걷어낼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 공급을 선순위에 놓고 공급이라는 이 주택 공급 정책을 선순위에 놓고 자,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민간에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네. 이런 거 아주 좋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걸림돌이 지금 안전진단이잖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걷어내줘야죠. 그렇죠. 분당신도 처음 생길 때 네. 강남에서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지금은 아마도 이제 후회를 이제 하실 텐데.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네. 분당이 싹 개비가 돼가지고 네. 다 새 아파트 천지가 됐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분당의 어떤 이 가치는 이제 어느 정도로 좀 평가받아야 적절할지 그게 궁금하네요. 판교 같은 데는요. 마포 지역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네. 그 판교의 신축 아파트들은 그래서 뭐 벌써 지금 서울 지역 일부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하고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분당이 그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도시가 새롭게 변한다라고 하면은 강남도 넘볼 수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강남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강남도 또 재건축을 통해서 또 도시 정비 사업을 할 거고 차이는 있겠지만 분당 같은 데는 지하철이 지금 2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신분당선하고 분당선하고 근데 여기에다 이제 GTX A가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래 되면은 이제 강남으로의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런 것도 또 영향을 받고 또 분당은 판교라는 일자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자, 여기는 강남의 제일 좋은 지역, 뭐 압구정이나 반포나 뭐 이런 지역보다는 안 되지만 서울보다 뭐 처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거듭날 것 같아요.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